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명칭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이제 표현들이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도 which라고 하는 표현도 생각나실 것이고, 네, 어떤 분들은 지금 who라고 말씀하시고 또 whom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that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좀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략해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know someone and he teaches math. 나는 어떤 사람을 압니다. and 그리고 그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자, 우선 두 문장을 봤을 때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게 지금 공통적인 부분들이죠? 네, 여기 있는 이 someone과 뒤쪽에 있는 he라고 하는 애는 공통입니다. 이제 서로 같은 대상이죠.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지우는 거죠. 네, 뒤쪽에 있는 애를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 애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o를 씁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장을 이제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teaches math 이렇게 써주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공통인 부분, 그래서 하나를 지우고 하나가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someone인데 이 someone을 뭐라고 부르죠? 네, 이것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누구를 써야 되죠? 네, 여기 나와 있는 who를 사용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략된 부분, 특히 이 he라고 하는 애가 생략이 됐는데 이 he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문장 구성 요소 중에서 네, he는 여기서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어. 네, 주어로 볼 수 있고요. 네,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문장에서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주어가 없구나. 그러면 이건 주격이고요. 뭐 나중에 목적격도 같이 보겠지만 목적어가 없다? 이건 목적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관계대명사 문장이 보통은 아까 전에 공통 부분,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know someone, 나는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수학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의 who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is the plane and it goes to New Yor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고 그것은 뉴욕에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공통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plane과 여기 있는 it이 공통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지우고요. 그리고 접속사를 지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관계대명사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뭐를 써야 될까요? 아까 전에는 선행사가 사람이어서 who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써야 되죠? 네, 사람이 아니고요.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which를 사용합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goes to New York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입니다. 근데 어떤 비행기란 얘기죠? 네, 어디로 가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여기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고, 얘는 무슨 격이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it goes to New York. 여기서 지금 it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주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 문장을 봤을 때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that cat is expensive and it has small ears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고양이는 비싸고 그리고 고양이 여기서 it은 그것이죠. 그것은 has small ears 작은 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that cat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애가 같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워주는데 여기 있는 it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접속사도 같이 지워야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전에 뭔가 이렇게 붙어있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첫 문장에서는 이제 주절이죠. 중심 문장이 목적어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중심 문장이 보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죠? 우리가 지금 수식을 받고 공통되는 부분이 주어로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살짝 1, 2번하고는 살짝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는 나머지가 여기 있는 이 선행사, 공통되는 부분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that cat 그리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에 이제 지운 부분들을 앞으로 옮겨서 얘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자, 우선 that cat이죠. 얘는 우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를 씁니까? which를 사용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which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뒤에 있는 지워진 부분 나머지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as small ears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수식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만 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is expensiv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which부터 아까 전에 지워진 문장 단위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 절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 저 고양이, 근데 어떤 고양이죠? 그렇죠. 작은 귀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고양이가 어떻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워져 있는 부분은 주어 위치이기 때문에 주격으로 볼 수 있고요. 우선 뭐 어떻게 보면 1, 2번하고 조금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선행사가 주어일 때는 어떻게 보면 관계대명사절이 중간에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어가 생략됐을 때 주어가 생략됐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주격 관계대명사다 볼 수 있고요. 선행사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조금 다르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는 우리가 who를 쓰고요. 그리고 사물이 왔을 때 아니면 동물이 왔을 때는 which를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과 동물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누구죠? 네, that이라고 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who 대신에 that을 써도 되고 여기서도 which 대신에 또 that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at은 물론 사용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과 사물 어떻게 보면 구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 I have a friend who can speak German.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보면 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죠? 독일어 말할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friend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그래서 독일어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나는 한 명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who를 that으로 바꿔 써도 무관합니다. The t-shirt which was on sale is sold out. 그래서 뭐 티셔츠인데 어떤 티셔츠냐면 which was on sale.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뭔가 이제 세일 중이었던, 뭔가 할인해서 판매했던. 근데 지금 보면 which 다음에 주어가 없습니다. who 다음에 can이 없던 것처럼. 그래서 주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일 중이었던 어떤 티셔츠가 is sold out, 다 팔렸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성 하나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요 점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고요.